이런 점을 악용하는 사기꾼 같은 집주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장치로 다시 합니다. 안녕하세요, 잠죽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총 3가지인데요. 이 3가지만 알고 계셔도 앞으로 계약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쉽게 위험한 물건을 거르기. 두 번째는 정부24 알림을 신청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는 보증보험을 신청하기입니다. 첫 번째로 등기부등본으로 쉽게 위험 물건 거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하는 날 부동산 사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내가 이것보다 미리 확인을 해보고 싶다면 네이버에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셔서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주소지를 검색하시고 나서 열람하기를 통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를 보면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만 빠르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갑구와 특히 을구를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갑구는 쉽게 말해서 집주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계약을 하는 우리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을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7억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7억을 한 번에 살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 은행에서 일부 대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집주인이 빌린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근저당인데요. 아파트의 경우 근저당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용어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위에 예시로 만든 표를 보면 갑구의 집주인이 16년 4월 20일에 집을 샀고 20년 10월 21일에 새마을금고에서 7억에 가까운 돈을 빌려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때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했다가 추후 집주인이 망해서 이 집이 경매로 나온다면 우리는 피 같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전세 계약을 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 조건을 명시하시고 잔금일까지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을 꼭 추가하셔야 합니다. 즉 내가 이 집에 전세 계약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집에 있는 빚을 다 갚아라 라고 명시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달라고 꼭 말씀드리고 내용으로는 잔금일까지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을 경우 전세 계약은 무효화되고 전세금을 전액 반환받는다 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의 첨언에서 계약 당일 등기부 등본이 계약하는 당일 날짜와 동일한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소유자와 신분증을 대조해서 일치하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확인해 줘야 합니다. 임차인은 이 신고 한 번으로 자신의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그 누가 와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아주 강력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또 다른 이름으로 대항력이라고 하는데요.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만 끝나면 여러분들은 대항력이라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니 계약 후에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으로 내가 만약 신고를 10일에 했으면 대항력이 바로 10일부터 인정되는 게 아닌 그 다음 날인 11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임차인들이 사기를 당했던 패턴은 대항력이 인정되는 이 하루 동안 부동산 계약을 맞춘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버려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등기부 등본상 1등으로 설정된 근저당으로 인해서 내 보증금은 2등으로 밀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항력도 없어집니다. 그러니 이런 점을 악용하는 사기꾼 같은 집주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장치로 다시 특약을 설정해야 합니다. 특약은 임대인은 전세 계약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변경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앞서 설명드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뒤 확정일자를 신고하면 우선변제권이라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내가 사는 집이 경매로 진행될 때 후순위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내가 만약 전입과 확정을 계약 후 같은 날 받았다면 등기부에서 매매 이후 2015년인 새마을금고 근저당보다 앞선 2014년에 전입했기에 나는 막강한 힘이 있는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경매 후에 돈을 받는 순서인 배당에서도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힘과 순서 두 개를 다 지키면서 내 보증금 2억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신고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민원 24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부24 알림 신청하기입니다. 정부24에서 접속한 후에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를 검색하시고 나서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요 통보 서비스 신청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추가로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와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에 휴대폰 문자 전송, SMS를 신청해 두시면 추후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권리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다면 빠르고 쉽게 연락이 되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는 보증보험을 신청하시는 건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항 중에 하나가 세입자가 직접 보증보험을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날짜를 잘 기록하고 계셨다가 연장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임차인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 위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요 세 가지만 잘 알고 계셔도 전세 사기에 대한 큰 방어가 되실 거니 잘 활용하셔서 피해 보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